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사무관을 비하한 손혜원 의원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바빠갖고 팍상 늙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늙네요, 이거. 예. 일하다 보니까. 예. 아, 참.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 보니 팍 늙어버렸어요. 그럼 신의 한수가 어쨌든 최고의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는 만큼 사장을 한번 하려면 네. 뭐 내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공학적인 그렇죠. 지식까지 필요하니까 네, 오늘 머리가 빠지죠 뭐. 네, 진 의원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 어쨌든 못 할 뻔했어요. 우리가 뭐 공학적인 머리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시청자를 위해서는 네. 언젠가는 문제를 해결한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네. 이제 신의 한수가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네, 네. 방송하시죠 뭐. 네. 화를 좀 풀고 화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또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내야 돼. 손혜원, 예. 방송하니까 또 내야 돼. 손혜원인데 오늘 손혜원에 대한 이제 비판은 계속되는데 네. 오늘 재밌는 표현은 또 역시 바른미래당입니다. 네. 오늘 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일제히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그 이중적인 태도를 다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이 대변인 성명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손혜원은 독심술사라도 되는가? 자신이 궁이라도 된 것처럼 분석 운운하며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는 모습이 실로 가증스럽다. 여기서는 이제 이 궁예라는 표현을 저는 또 이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관심법. 그러니까 손혜원이 신재민 사무관을 공격한 걸 보면 거의 뭐 관심법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나쁘니 뭐 등등등등 했는데 자 돈독으로는 사기꾼 취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궁예 관심법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만 해도 사실은 계속 신재민을 보호하고 민주당을 공격했는데 전선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네. 6일 동안 침묵하고 있던 참여연대가 뒤늦게 가세했습니다. 참여연대조차도 기재부는 신재민 고발을 철회해라. 그리고 손혜원을 또 겨냥했습니다. 자, 이 참여연대가 볼 때도 손혜원의 이 말 또는 민주당의 태도는 가정스러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 참여연대도 가정스럽기 짝이 없다는 이 말을 아마 이게 손혜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신사무관에 대해서 인신공격 발언을 한 여당 의원들도 비판했습니다. 야. 정책적 방박이나 설명을 내놓아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 6일 정도 늦게 참여연대가 이제 동참하긴 했지만 참여연대가 볼 때도 민주당 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참여연대가 이쯤에서 이런 논평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중자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도 야 이거 잘 됐다. 요 정도는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다 예. 하고 나섰는데 손혜원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3인초가 왕따입니다. 예. 게다가 또 이제 공익 제보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도 정부 규탄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공익 제보자 모임의 정국정 대표라는 분이 이제 조선일보가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자, 정부나 여당이 지금처럼 제보자를 헐뜯고 수사하는 식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면 앞으로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느냐. 그렇죠. 정권의 입맛에 쓴 폭로라고 해서 포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촛불 정신이냐? 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정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에 공익 제보자 보호를 공약했던 문재인. 그래서 지지했지만 최근 신재민에 대한 걸 보고 난 뒤에는 상당수 회원들이 큰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 말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 12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익 제보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2012년 12월에 이 교육회관에서 공익 제보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문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뭐 청와대 뭐 등등등등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등등등 뭐 망둥이가 뛴다 뭐 심지어는 이 손혜원의 이 저질 인격 살인 발언까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번엔 또 터졌습니다. 예.
한겨레까지 한겨레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이거는 한겨레는 지금 거의 열받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이 민주당 이게 뭐한 짓이냐. 그렇죠. 자, 홍익표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입니다. 홍익표는 수석 대변인이 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신재민 씨를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모두 공익적 제보자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조선일보야 원래 정파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한겨레 입장은 도통 모르겠다. 한겨레를 이제 깐 겁니다. 깐 거네. 니들 니 뭐냐? 그러고 난 뒤에 그 공익적 제보라 판단한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도 않고 뭐 정부 여당의 부당한 인신 공격이라고 비판만 한다면서 뭐 어쨌든 한겨레를 디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경미 한겨레 기자가 이걸 보고 열받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날 글을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망둥이가 뛴다던 홍익표 대변인에게 묻습니다. 제목입니다. 예. 홍익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김태우를 갖다가 비꼬면서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망둥이를 갖다가 신재민에 비유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 홍익표인데 이 말을 듣고 이제 한겨레 기자가 드디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92년 군인 신분으로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그 이지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인데 이분도 같습니다. 신재민.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보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죠.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죠. 이지문 이사장도 어쨌든 간에 이 정쟁을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과거에 자기들끼리 이제 그 대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돌아서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니들이 과거에는 공익 제보자 어떻게 운운하더니 문재인은 뭐 모아놓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인신공격도 하고 막 깎아내리고 뭐한 짓이냐. 심지어는 참여연대도 기재부가 신재민을 고발한 거는 입막음용이다. 신재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치사한 짓을 했다. 당장 고발을 철회해라. 이렇게 성명을 낸 겁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민주당은 거의 왕따입니다. 왕따죠, 왕따. 지지 세력이 이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의 고시생들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가 나쁘다고 손혜원 다 이렇게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은 이상한 자들이 돼가는 겁니다. 신재민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이라도 안 만나줍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갔는데 안 만나줬다고 합니다. 안정이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죠.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쨌든 SNS에서는 손혜원은 거의 마녀 사냥의 주 타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손혜원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 상황이에요? 오늘도 또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열받게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손혜원이 당하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말을 하지 않고 그 또 이상한 역사학자라고 있답니다. 정우용이라는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뭐 이런 걸 썼다고 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고를 각오하고 공익을 위해 조직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보통 양아치 짓이라고 한다. 양아치라고 또 비난했군요. 그러면서 공익제보와 양아치 짓을 분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손혜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공유해도 나중에 인신공격 또 명예훼손 처벌 받아요. 이 글이 참 마음에 든다. 너는 양아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우영이라는 이 역사학자도 제가 볼 때는 좀 정신 상태를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첫째 여기 보면 해고할 각오를 하고 공익을 위해서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라고 했는데 아니 신재민이가 이 기재부에 있을 때 이거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는 5월달에 MBC에 KTNG 그 사장 그게 이제 개입하려고 했다는 걸 제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서울신문 사장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용도 모르는 거 같아요. 내용도 모르. 손혜원 씨는 정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 도대체 그동안 내용 다 파악하고 국민들이 공부를 한 내용이고 말이죠. KTNG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인사 개입 관련해서 MBC에 제보를 해갖고 그게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총리실에서 청와대에서 조사해라 누구냐. 조사하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부담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뭐 언론에 비판 기사만 나오면 공무원 색출해라, 뭐 핸드폰 걷어라, 뭐 진짜 비인격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를 자해한 건데
이런 사정은 다 깔아뭉개고 최근에 유튜브만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우영도 그렇고 손혜원도 그렇고 이 자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히 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앞만 그쵸, 보고. 그쵸. 앞에 딱 눈 가리게 하고 막 앞에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했던 말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떠드는 솜씨가 가정스럽게 짝이 없다. 진짜 지금 궁예인가? 관심법으로 보나?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사찰했나? 나쁜 머리? 나쁜 머리? 아, 고려대 나와서 행시 재경 파트 합격했는데 감히 손혜원이 H대 미대 나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말이죠. 지금 참. 손혜원 씨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기분이 나쁜 게 적어도 이 사람은 그 신재민 씨는 젊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가 20대고 네. 젊지 않습니까? 조금 타이르듯이 조금 국회의원이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죠. 뭐랄까요? 그 사람을 폄하하듯이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까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도 그렇고 아까 예를 들은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궁예, 관심법 쓰는 궁예나 네. 신의 반열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다 옳은 겁니다. DNA가 우월해요. 자기를 비판하는 한 개의 기자나 뭐 다들 아래 수준. 심지어 그러니까 홍익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장난치세요 하고 원색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논쟁을 하자는 건지 뭐 건전한 뭐 이게 토론을 하자는 건지 뭐 무슨 이야. 이거 민주당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되면은 지지율이 또 나올 텐데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뭐 불보듯이 그냥 뻔한 건데 예. 사실상 속으로는 저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죠. 얘네들 그러니까 잘하고 이게 있다. 막 국민들 열불나게 네. 연장 지르는 기술은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오만이 극에 달하는 게 뭐냐면 정권이 붕괴한다는 이제 시초. 그 신호가 오는 신호가 거예요. 오는 거지. 예. 예, 그런 건데 이걸 보면 정말 이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권력 잡아보더니 게다가 손혜원이 누굽니까? 여사님의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가고 오늘 또 뭐 이거 나오니까 손혜원의 흑역사들이 지금 자꾸만 지금 막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중앙일보, 조선일보 오늘 요새 보면 이제 손혜원을 비판하면서 끝없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기사인데 이번에 오늘도 저 깜짝 놀란 네. 게 그 뭐 노무현 선동열도 피하지 못한 손혜원의 막말. 막말은 끝없다, 끝없는 악담. 이번에는 신재민을 양아치라고 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데 그런 또 흑역사가 나옵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 뭐 다른 이야기지만 사진 한 장이 또 우리 시선을 끈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뭐냐면 그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그 양쪽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엄지척하는 웃으면서 찍었습니다. 빈소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이건 그 옆에 이제 제 기억에는 송영길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과 이 손혜원이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인 그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양쪽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까? 참나. 이 뭐 완전 이거는 저 무슨 병자 아닙니까? 병자? 아니 어디 가나 사진 찍는 인증샷. 뭐 고영태하고도 인증샷. 그런데 왜 신재민은 깝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 빈소입니다. 이게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음지쳐가고 기념 촬영. 제정신입니까 이게? 참나. 이런 자가 계속 국회의원 하고 있고 글도 보니까 수준 떨어지는 그 뭐 궁예의 관심법을 쓴 듯한 그런 표현들. 진짜. 이거 그리고 또 옛날 또 무개념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지난해 3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했다는 말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계산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뭐 서거가 계산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받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능력이다 뭐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엔 또 뭐 문재인 후보까지 나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 손혜원을 뒤에서 지켜주는 실력자 청와대의 영순이
실력자 계십니다. 자, 사진 올려봤습니다. 사진. 요게 바로 말씀하신 그 사진 같습니다. 예, 김군자 그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엄지척. 미친 거 아닙니까 저거 진짜? 아, 돌았습니다, 완전히. 예. 이게 만약에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랬으면요. 그냥 날라갔어요. 날라갔습니다. 예. 그가 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 김성태 그 뭐 몇 번 하면 그 뭐 집 앞에서 데모하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데모하고 뭐 이게 놔둡니까? 저는 참 우리 보수 쪽 분들은 참 사람.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 코스프레 해갖고 그 한복 입고 사진 찍었다가 예. 완전히 그 연예인 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엄지척한 거니까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아이,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이거는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죠. 이거는. 네, 폐륜적입니다.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 그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 장례식장에서 네. 아니 그 위안부 술 드셨나? 피해자가 아니래도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럼 위안부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그러니까 예. 그 옆에 뭐 보니까 사람들도 전부 다 막 예. 지었지마다 웃고 막 다 옆에서 이제 병풍 해주고 뭐 예. 둘이서 송영길은 또 뭡니까? 정신 나갔습니다. 감염됐나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이런 지금 뭐 어쨌든 이 지금 과거에 손혜원의 이제 이런 흑역사가 막 나오는데 뭐 이렇죠. 또 선동열 감독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네. 뭐 집에서 놀면서 뭐 이어원 어쨌든 뭐 정말 이런 여자가 왜 이걸 국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뭐 아니 이 정도 하면 좀 민주당에서 말려야 되는가 이 좀 닫아라. 그런데 계속 오늘도 뭐 부추기예요. 양아치 짓이라는 데다가 뭐 또 공유하고 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릴 것 같아요. 걸리죠, 양아치라고 얘기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양아치 예. 짓이라고. 신재민 전형을 사무관이 걸어야 됩니다. 걸리면 딱 걸려요. 전형을 그리고 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고소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 제3자가 고소할 수도 바뀌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노무현 선동열도 피하지 못한 손혜원의 막말 제목 잘 뽑았습니다. 네. 뭐 이런 이 과거에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재민한테 잘 걸린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법적으로도 빼도 박도 못해요. 야, 이거 진짜 이분이 돈이 좀 있다고 하니까 신재민 사무관이 이제 형사 이기고 민사로 들어가면 돈 좀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거 보면 지금 민주당은 왕따 정당이 돼가는 왕따 것 같습니다. 정당. 뭐 도대체 눈에 비는 게 없어. 게다가 뭐 오늘 또 지금 씹히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야당이 기재위 청문회를 열자 신재민 불러가지고 했더니 신재민을 2번 죽이는 꼴이다. 여당이 이제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니들이 언제부터 신재민을 걱정했냐? 머리 나쁘다며, 뭐 사기 행각 벌인다며, 뭐 도박꾼이라며 그러면서 뭐 SNS에 난리 났습니다. 야,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가증스럽습니다. 진짜. 이 말도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했습니다. 야, 야당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신전 사무관을 2번 죽이는 꼴이다. 언제는 무슨 망둥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이 자들은 도대체가 이렇게 표리부동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앞으로 민주당은 정말 사라져야 될 정당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야, 정권 잡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네요. 정권 전에는 그 노승일이 그 또 어제도 얘기했던 고영태 이런 사람들하고 인증사 찍고 뭐 인증사 찍고 뭐 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영웅이라고 하더니 고영태는 말이죠. 무슨 세관인가 뭐 거기 뭐 돈 받아 처먹어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자도 뭐 떠받들면서 그렇죠. 신재민을 갖다 이렇게 자살로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이. 이 사람들이 보는 위인은 김정은 저렇게 또 돈 받고 감방 들어간 저기 고영태 같은 사람들. 이야, 정신 상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뭐 지금 이제 뭐 이 야당에서는 꼰대 정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입니다. 진짜. 네. 이게 꼰대 짓입니다. 근데 이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요. 무덤을 판다고. 제 무덤을 판다고 하는. 자무자파.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왕따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왕따였어요. 원래 안 됐어. 근데 진짜 탄핵 때문에 참 사람 대우 해줬더니만 이렇게 망가지는군요. 잠시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는 바빴습니다. 뭐 장비 고치고 또 프로그램 새로 깔고 하는데
아유, 신재민 사무관 생각하니까 또 열받고 말이죠. 근데 또 거기다가 손혜원 같은 사람이 말이죠. 그냥 막말을 퍼부어대니까 하루 종일 열받습니다. 얼굴이 저도 보세요. 늙어버렸어요. 민주당 때문에 늙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손혜원? 책임져! 책임져야 돼.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